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지난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 이전에 앨런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표현을 쓸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고 3번이나 연기해서 행사를 할 만큼 그날 발표된 내용에는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테슬라는 LG화학, CATL, 파나소닉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 맥스웰을 작년에 인수했지만 아직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을 배터리 삼국지로 보고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회사이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배터리 데이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앨런 머스크는 18개월 내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약 3천만원 하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면 셀 가격을 $100 이하가 아니라 약 $50 정도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배터리 셀을 LG화학 등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패키징해서 사용합니다. 테슬라 스스로 셀 가격을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배터리 셀 가격을 제외하고 전기차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혁신 공정으로 배터리 가격을 56%까지 낮춘다는 것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머스크의 가격 압박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머스크는 배터리 셀을 자동차 셰시에 직접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또 한 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CATL이 발표한 내용이고 8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CATL은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 대회에서 배터리 셀을 전기차의 셰시와 바로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 중에 있고 2030년 이전에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CATL이 공개한 기술을 응용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니켈 양극재 함량, 알루미늄 사용, 실리콘 음극재 사용, 템리스 등등 배터리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발표한 기술적 내용들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중, 일 배터리 강자들도 배터리 가격은 내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연구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머스크는 최근에 인수한 배터리 회사 맥스웰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지금 배터리보다 10배의 배터리 용량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유럽 특허청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글로벌 배터리 기술 특허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2일에 발간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별 특허 순위는 삼성, 일본 파나소닉, LG화학, 토요타, 독일 보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8년 자료만 보면 LG가 출원한 배터리 특허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경쟁력은 LG화학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격차가 너무 커 보이는 부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액을 투자하고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 LG화학, 삼성 SDI 등 글로벌 업체들은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작년에 배터리 셀 업체 맥스웰을 인수하고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 기술을 디테일하게 내놓거나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미리 배터리 데이 행사를 해서 얻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대의 발표 시점부터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시장 독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업체에 대한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중일 글로벌 배터리 업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연구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시장은 경쟁 상대가 없는 독점이었기에 2%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능했지만 배터리 시장은 기술력과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가진 글로벌 업체들이 한두 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는 GM이 100만 마일 배터리 기술과 셀당 $100 이하 기술에 거의 근접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배터리 대회에서 테슬라도 비전만 제시할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특히 100만 마일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가 자신했던 부분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앨런 머스크는 주총이 끝나고 배터리 데이 행사 이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베타 버전의 전기차를 다음 달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은 필요한 센서나 GPS, 통신 모듈 등 일반인에게 보급하기에는 부품이 너무 비쌉니다. 보통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레이더 등을 이용하는데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조합해서 3D 입체 영상을 만들고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 속에서 카메라만으로는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의 개발과 투자를 위해서 주어진 길로만 왕복하는 로보택시, 자율셔틀, 자율버스, 자율트럭, 배송 로봇 등 목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전국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산업도 투자 여력이 감소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이 현대차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번 배터리 대회를 통해서 자율주행 부문에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테슬라가 어떠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개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시대의 아이콘 테슬라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